안녕하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는 장수백과, 그리고 20년 이상 뇌혈관과 중풍, 쫑풍을 진료해온 한의사 김민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이자 어쩌면 의사로서 저의 가장 큰 후회가 담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잠에서 깨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뒤척인 탓에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야간요, 예간요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밤에 물을 마시니까 화장실을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녁 8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으려 노력하실 겁니다. 심지어 국이나 찌개도 싱겁게 드시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밤에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물을 마시지 않는 그 상식적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뇌졸중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저의 뼈아픈 후회가 담긴 고백이자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비극적인 낙상사고와 치명적인 뇌졸중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원장님, 밤에 물을 안 마시는 게 왜 뇌졸중을 유발합니까? 물을 마시니까 소변이 마려운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과거에 저 또한 환자분들께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라고 교과서적인 대답만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8시간 동안 우리는 숨을 쉬고 피부를 통해 땀을 흘리며 약 500ml에서 1리터에 가까운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일어나는 필수적인 수분 손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녁부터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밤새 심각한 탈수 티슈의 상태에 빠집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의 점도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끈적해진 피는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끈적한 혈액 속의 혈소판들은 서로 뭉쳐 혈전쇠산, 즉 피떡을 만들기 매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피떡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좁아진 뇌혈관을 꽉 하고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뇌경색, 즉 뇌졸중입니다.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지 않으려다가 아침에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극단적인 저염식이 탈수를 가속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켜서 그렇다는 말만 듣고 저녁 식사를 극도로 싱겁게 드시거나 심지어 김치를 물에 씻어 드시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염분 나트륨이 있어야 혈액 속의 수분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를 극도로 줄이면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마신 물조차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탈수와 함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특히 혈액 속 칼륨, 포타시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함께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기증이 바로 뇌졸중만큼이나 무서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낙상러싸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유독 더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7순이 넘으셨어도 매일 아침 약수터에 다녀오시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께서 밤에 잠을 설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대신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바로 그 상식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녁 8시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짠 음식이 문제라며 국과 찌개의 간을 극도로 싱겁게 하시고 평생 좋아하시던 김치조차 물에 씻어 드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당시 의사였던 저조차도 어머니의 이런 노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간요 환자분들께
저 역시 저녁에 물 적게 드시고 싱겁게 드세요. 라고 교과서적인 대답만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몸이 보내는 더 깊은 신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어머니의 몸을 만성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라는 더 깊은 또수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인 의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가장 평범한 날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이른 아침 약수터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늘 다니시던 익숙한 내리막길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전날 밤 잠을 설쳤던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밤새 이어진 탈수로 몸의 진액은 말라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셨고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넘어지시면서 어머니는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하얗게 질린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던 제 떨리는 손.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후 검사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의 혈압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극단적인 저염식 탓에 혈액 속 칼륨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였던 노 교수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며 제 의사 인생을 통째로 바꾼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아드님도 의사라고 들었소. 혹시 어머님께서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 평범한 질문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잦은 피로감, 현기증, 그리고 오늘의 이 끔찍한 낙상 사고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야간요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탈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의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대한 숫자들에만 집중했지, 정작 어머니가 매일 밤 겪고 계셨을 그 괴로운 시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러진 뼈는 시간이 지나붙었지만 그날 넘어진 이후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움직이셨던 어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고 가장 큰 낙이었던 약수터 산책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고통이자 깊은 후회로 남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야간요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물 마시지 마세요라는 무책임한 말 대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드렸더라면 어머니의 이 낙상 사고는 제 의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간요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밤에 먹는 야식이 혈관 속에 습담 쓰레기를 만든다면 두 번째 최악의 저녁 습관은 우리 뇌와 정신을 쉬지 못하게 하여 음여인쇄를 말려버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거나 내일 할 일을 미리 걱정하곤 합니다. 이것만 보고 자야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현대의학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걱정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두 가지 습관이 우리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심각하게 봅니다. 바로 간혈 간세를 소모시키고 심화신호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은 간혈 간세를 말립니다. 한의학에는 간은 눈으로 통한다. 간카이커 유무. 그리고 오래 보면 혈을 상한다. 조시장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는 혈액 창고, 간장혈이며 그 간에 저장된 깨끗한 혈액, 즉 간혈이 우리 눈으로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 잠자리에 누워 밝은 스마트폰 화면의 작은 글씨나 영상을 집중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간혈을 쥐어짜서 눈으로 보내야 합니다. 밤 1시에서 3시는 간이 혈액을 거두어들여 정화하고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간혈을 계속해서 눈으로 소모시키고 있으니 간은 쉬지도 못하고 피를 정화하지도 못하며 저장된 간혈은 점점 바닥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며 간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간혈이 부족해져 근육에 쥐가 잘 나고 손톱이 약해집니다. 또한
간이 건조해지면 간화간과 쉽게 타올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 걱정은 심화심호를 짚입니다. 한의학에서 마음신은 신션, 즉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머무는 군주주와 같은 장기입니다. 이 신이 편안하게 집에 머물러야 우리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에 잠기면 사려가다. 쓰리고도 이는 심화신호, 즉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 신이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이 심화가 타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잠이 들어도 계속 꿈을 꾸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생각은 소화기관인 비비를 상하게 하여 사려상비 스류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또다시 습담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정신적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음혈을 보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두 번째 저녁 습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저녁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시간이 잘못되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밤 9시 이후에 하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하루 종일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밤늦게 헬스장에 가거나 공원에서 뛰거나 집에서 격렬한 홈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을 흠뻑 흘려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죠. 현대의학적으로도 밤늦은 시간에 하는 격렬한 운동은 심박수와 체온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시켜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음양이면의 순리를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봅니다. 제가 이전 걷기 운동의 황금 시간대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낮은 양녀의 시간이고 밤은 은민의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양기가 솟아나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양기는 우리 몸 깊숙한 곳 신장신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와 인체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고 음의 기운이 가득한 밤 9시, 10시에 땀을 뻘뻘 흘리며 뛰거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미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양기를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어 다시 일터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양기를 억지로 쥐어짜서 쓰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낮에 쓰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양기마저 완전히 소모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더 심각한 것은 밤에 억지로 활동하는 양기불과 밤새 우리 몸이 채워야 할 귀중한 음혈인셋, 기름과 냉각수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점점 줄어드는데 엔진은 밤새 과열되는 격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음은 부족하고 양만 붕 떠 있는 음허양항 인쉬영캉 상태가 되어 만성적인 갈증, 상열감, 불면증, 그리고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기혈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의 격렬한 운동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 즉 우리 몸의 양기가 활동하는 시간에 끝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은 양기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음기를 기르고 저장하는 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60세 이상 노후 건강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 이제 60세 이상의 노후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저녁 습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 샤워하거나 너무 늦게 씻는 습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과 온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음린을 상하게 하고 양혈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 42도 이상로 목욕하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에 땀구멍을 활짝 엽니다. 땀이 나면서 일시적으로는 개운할지 모르나 한의학적으로 땀은 심장의 액체, 한외신지예이자 진액진예의 일부입니다. 밤에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우리가 밤새 보충해야 할 소중한 음혈과 진액을 오히려 소모시켜버립니다. 너무 늦은 목욕 밤 10시 이후 더 큰 문제는 밤늦게 뜨거운 물로 땀구멍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방어막인 위기외치, 낮에 활동하던 양기는 몸 안으로 들어가 쉬게 됩니다. 이때 땀구멍이 열려 있으면 밤의 차가운 기운, 즉 한사한세와 풍사풍과 무방비 상태인 땀구멍을 통해
몸속으로 쉽게 침입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며 풍한으로 인한 근육통, 심하면 와사풍, 안면, 마비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 목욕은 잠들기 최소 1. 이 시간 전에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따뜻한 물 40도 이하로 10-15분 이내에 가볍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감정, 소모, 분노, 걱정. 이것은 어쩌면 1위인 야식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누워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 걱정, 돈 걱정, 혹은 낮에 있었던 억울한 일을 되새기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응급혈자리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분노와 스트레스는 간화 간호를 폭발시켜 혈압을 치솟게 하는 뇌출혈의 주범입니다. 밤은 음인의 시간이고 간이 피를 정화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분노하거나 걱정하면 간화와 심화신호가 타오릅니다. 이는 잠들어야 할 양기를 억지로 깨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음혈이라는 기름 창고에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신신이 불안하여 잠들지 못하고 불면 다몽, 타오르는 불길이 진액을 말려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로 잠이 든다면 밤새도록 뇌혈관은 엄청난 압력과 열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준비 작업이 바로 밤의 분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최악의 습관을 피하고 우리의 음혈을 보충하며 간을 편안하게 하여 노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저녁 습관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그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결,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하라.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위를 비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 드셔야 한다면 따뜻한 건비거습 양생죽, 마, 율무 현미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위가 쉬어야 습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결,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고 마음을 꺼라.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대신 조명을 낮추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십시오. 간혈간세를 소모시키지 말고 심화신호를 지피지 마십시오. 정신적 공복 상태를 만들어 뇌가 쉴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비결, 격렬한 운동 대신 부드러운 이완을 하라. 밤 9시 이후에는 절대로 땀을 흘리지 마십시오. 대신 3가지 응급혈자리 영상에서 배운 간화를 시켜주는 태충혈 타이촌쉐, 지압이나 걷기 운동 영상에서 배운 단전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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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호흡 10분 정도 하십시오. 이는 흥분된 양기를 가라앉히고 음의 기운을 모으는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 번째 비결, 목욕은 따뜻하게, 일찍 하라. 잠들기 일 이 시간 전에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따뜻한 물 40도 이하로 10-15분간 가볍게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십시오.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단, 땀구멍이 열린 채로 찬 바람을 쐬지 않도록 바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 걱정 대신 감사로 마무리하라. 잠자리에 누워 걱정거리 대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이 참 맛있었다. 자식이 전화를 주어 고마웠다. 등 감사하는 마음은 간화와 심화를 끄는 가장 강력한 소화기이며 신신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저녁 습관 5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최악의 저녁 습관 5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늦은 야식 습담, 자기 전 스마트폰, 걱정, 간혈 소모, 심화 유발, 밤늦은 격렬한 운동, 양기 소모, 음혈 고갈, 너무 뜨겁거나 늦은 목욕 양기 누설, 한사, 자기 전 분노, 스트레스, 간화, 폭발. 이 5가지 습관은 밤새 우리 몸에 음혈이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습담과 열독을 만들어 아침 뇌졸중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최고의 저녁 습관 5가지, 일찍 먹기, 스마트폰 끄기, 부드러운 이완 운동, 따뜻한 목욕, 감사 명상은 간을 쉬게 하고 신음을 보충하여 다음날 맑은 양기가 솟아날 수 있도록 몸을 리셋시킵니다. 노후 건강은 아침에 양기를 잘 깨우고 저녁에 음혈을 잘 저장하는 음양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최악의 저녁 습관 5가지 중에서 혹시 아차, 내가 매일 하던 습관이네 하고 뜨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부터 당장 바꾸기로 다짐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와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아침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림 설정과 공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밤 습관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침 습관과 저녁 습관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지난 걷기 운동 영상과 아침 식사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혈압, 혈당 동시관리, 걷기보다 5배 효과 좋은 이 운동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집에서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는 한의학적 기혈순환 원리에 기반한 놀라운 운동법입니다. 이 중요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꼭 보여드리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뇌졸중과 만성 피로의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 건강은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양기를 지키고 밤에 음혈을 기르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한 혈관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